오늘은 상가의 분양 가격과 분양 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동아저씨 다산중앙부동산입니다. 다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는 많은 상가가 분양됩니다. 이러한 상가의 분양 가격과 분양 원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적당한 가격에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생활에 필수적인 상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은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들은 아파트와 함께 분양합니다. 물론 이제 별도의 분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 통제를 많이 받아서 혼자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서울과 근교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폭등 수준을 보이면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하고 2주택 이상의 신규 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거주 목적 외에 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고 이런 이유에서인지 최근 상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상가의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분양 원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가 분양 가격의 원가 구조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할인이 가능할 것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게 되고, 상가의 분양을 생각해 보는 입장에서는 상가의 매수 전이에 대해 꼭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심 상업지역 상가 건물의 분양 가격하고 분양 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지의 상가를 건축해서 분양하게 되면 크게 토지, 건축, 광고, 재세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도시 상업지역의 경우 대략 200평에서 300평 단위로 분할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분할된 토지별로 최고가 낙찰자는 낙찰된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건축 설계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전에 해당 시에 분양 승인을 받아서 각 개별 호실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다산 신도시 내 분양이 완료된 중심 상업지역 프라자 상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금액의 원가 구성 비율은 토지비가 대략 44%, 공사비가 23%, 기타 비용 18%, 시행 마진 15% 수준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은 각 현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물은 건폐율 70%, 용적률 60%의 10층의 상업지역 프라자 상가입니다. 평당 건축비를 대략 300만원 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분양 가격은 350억, 토지 가격은 150억, 공사비 80억, 기타 비용 70억 정도로 예상되고, 시행마진은 원래대로 분양됐을 경우 대략 15%, 분양 가격이 15% 수준인 5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분양가를 보면 1층이 130억, 2층이 40억, 3층이 35억, 4층이 30억, 5층 25억, 여기서 이제 10층까지가 각 20억 정도로 분양됐습니다. 1, 2층은 전체 분양가의 48%, 나머지 8개 층의 분양 가격이 한 52% 정도 되고요. 이를 이제 층별로 보면 1층이 36, 12, 10, 나머지 7개 층이 한 7% 각 층별로 이런 분양 원가를 가지게 됩니다. 1층 상가의 경우에는 건물 출입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으로 조경 등으로
건폐율대로 좀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70%라고 되더라도 1층만을 본다 그러면 한 60%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층하고 2층 상가의 그 분양 가격이 토지 가격과 비슷한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토지비하고 건축비는 고정비로 바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분양 가격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상가의 분양 원가 중에서 분양하기 위한 재비용 15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분양 대행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는 건물을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직접 분양을 하지 않고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양 대행사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 수수료가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분양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건물 시행사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 10에서 15%의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시행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아버지가 시행사 대표고 아들이나 딸이 그 상가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받는 경우 등이 이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친분 정도로 분양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행사와 거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 보면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작아지는 것이고, 이런 물량이 많다고 그러면 결국 분양 대행 계약은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상가는 팔 수 없는 상가가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그 분양을 하다 보면 부동산하고 이제 분양 대행 직원 이런 분들하고 가격 조율을 거치다가 시행사나 이제 분양 대행사 책임자하고 직접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중간 과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직접 분양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상가의 분양을 알아보다가 직접 분양사무소를 방문해서 부동산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상가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런 방법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건 그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받은 자신의 가격보다 더 싸게 상가를 산 사람을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분양 대행사의 수수료 중에서 부동산이나 또는 분양 대행 직원에게 지급되는 분양 대행 수수료는 대략 2에서 5% 수준입니다. 특수 관계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그 수수료 정도가 한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하고 친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할인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상가는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자신이 만난 분양 직원이나 분양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분양 직원의 경우 자신이 받는 수수료를 줄이고 그 이상으로 분양 대행사의 수수료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분양 직원을 제외하고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의심스럽다면 처음부터 분양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인기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할인 없이 중간에 얘기하는 도중에 분양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수수료를 전혀 양보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분양 직원도 물론 있습니다.
상가는 그래서 분양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자신이 만난 부동산이나 분양 직원이 가격 할인이 없는 상가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이나 분양 직원에게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투자를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납입하고 분양 계약서를 받았다 한다 그러면 할인 등의 조건 변경은 불가능하다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계약 전에 최대한의 할인 폭이 얼마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분양 가격의 할인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분양 대행 직원이나 부동산을 제외하고 할인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분양가 할인을 일어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얘기하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병원하고 의원 쪽으로 그 분양되는 상가가 왜 싸냐, 왜 싸게 분양되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옆에하고 똑같은데 병원이 좀 더 싸게 분양됐다, 왜 그러는 거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1층에서 약국이나 편의점으로 이제 지정호실로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약국, 편의점, 지정호실이 당연히 다른 호실보다 또 비싸게 이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해당 호실이 약국하고 편의점으로 되어 있다고 그냥 단순히 그래서 분양가가 비싼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분양가는 좀 낮추고 약국의 분양가는 좀 높여서 이렇게 이제 분양가의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가하고 분양 원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부적인 상가 분양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산중앙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